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실적 기대 엔비디아 3.58% 급등, 사상 최고치 근접. 생성형 AI 주도주 엔비디아가 실적 기대로 3%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3.58% 급등한 946.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는 지난 3월 25일 기록한 950달러 수준입니다. 이로써 시총도 2조 3,660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밈 주식 숨고르기에 들어갔나 게임스톱 AMC 주가 폭락. 폭풍 질주하던 밈 주식들이 현지 시간 15일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이틀을 내리 폭주하던 게임스톱, AMC 엔터테인먼트 등 밈 주식 대표 주자들이 이날 두 자릿수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밈 주식 열풍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폭탄 약발 떨어져 테슬라 2% 급락.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 약발이 떨어지면서 테슬라는 2%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2.01% 급락한 173.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전일 3.29% 급등하는 등 이틀 연속 랠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렸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저희가 어제 하루 쉬어가는 사이 뉴욕 증시는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 모두 다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짝 정리를 좀 하고 가면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플레이션 2%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준의 다음 스텝이 인상은 아닐 거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좀 안도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훈풍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안에서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하시면서 저희 방송과 꼼꼼한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하루 이렇게 일주일의 중간에 하루를 쉬게 되면 오늘이 월요일인지 그리고 목요일인지 참 헷갈리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일주일의 중간에 쉬어버리면은 일주일이 좀 빨리 가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평일에 하루 쉬게 되면 항상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는 그 위기,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걸로 좀 휴일에 조금 찝찝한데 근데 이번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국 시장이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불타올랐고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신고가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나의 코멘트를 드리면 진짜를 찾아랍니다. 진짜를 찾아라. 그동안 어닝 시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나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우리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소프트웨어 등등 이러한 종목들이 좀 못 갔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제장 미국 시장을 보면요. 우리 쉬기 전에 밈 주식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사진 한 장 올려서 70% 급등했던 그거를 다들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한 번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그러한 주식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틀 천하라고 그러죠. 주식이 다 빠지고 결국에는 관심이 없는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시장의 주도주,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 아니고 강세장이잖아요. 강세장일 때는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급등했던 종목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 종목들이 순식간에 왕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내가 주도주를 잘 올라탔고 잠깐 쉬어가더라도 이 생각지도 못했던 간단한 이슈로 올라가는 이 급등주를 쫓기보다는 뚝심 있는 투자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등대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의 승부주에서는요, 진짜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수남의 장세 속에서도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누구보다 빨리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만 보시면 진짜를 찾아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뭐 9월에 하는 거 아니냐, 7월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금리 인하 언젠간 하겠죠. 인상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기회를 줬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금리 인하하면 어차피 지금 선반영되고 있잖아요. 오늘 금리 보면요. 처음으로 4.7%가 아니라 4.3%대였나요? 그렇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금리 부분도 금리 인하하는 걸 선반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시장에 집중하셔서 돈을 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 뉴스에 우리가 또 울고 웃고 하다가는요. 또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부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주식들, 진짜를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일이죠. 수요일 쉬었으니까. 화요일에 우리 승부주의 성적표를 좀 봐야겠죠. 기대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원익 QNC 2.5%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삼성화재 3.79%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유창희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익 QNC는 화요일에 좀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뭔가 또 진가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창현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게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HBM에 너무 우리가 눈이 쏠려 있는데 그거 아닌 또 투자처를 찾아보자. 네. 그러면서 이 주식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좀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 CPI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화요일에 좀 시장에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눌렸었던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만약에 정말로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관성이 없는데 같이 하락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원익 QNC 충분히 저는 상당히 시장 점유율 높고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던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시장에 돌아섰을 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어저께 보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는데 더 좋았었던 건 어제 그저께 미국 증시 보시면 빅테크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다 이틀 연속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좋은 상승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시어 같은 종목군들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 유창현 대표님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화요일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CPI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좋게 나올 것 같다 얘기하셨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승부주가 진짜입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제가 화요일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가끔 생각지도 못했던 업종을 갖고 오세요. 근데 이제 손보사 얘기하시길래 이거 지금 분위기에 그냥 순환매로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저 반성하겠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지금 손보사들이요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단한 실적 내면서요. 손보사 빅5 중에 우리 삼성화재도 좋은 실적 얻었고,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주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루 쉬어가지고 휴일 사이에 지금 보험업종 관련돼서 증권사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차트도 보니까 야,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고점 돌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화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우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이제 손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화재 1분기 7,200억 원, 그러니까 역대급의 실적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 세 번째에서 좀 더 돌파할 확률이 있다. 즉, 저 PBR에 관련된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손해보험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동안에는 각자 따로 놀던 것들이 이제는 이미 옛날부터 해서 은행은 방카슈랑스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유보금이 가장 힘의 원천이 되는데 모든 금융주가 이 유보금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손해보험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면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돈이 나가지만 지금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그 돈은 계속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보사에 비하면은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위 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선보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보험업계가 분명히 새롭게 그 업무 영역을 금융에 좀 더 확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는 아마 이번에 잘하면은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일단은 도전 이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한테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AI 관련돼서 요즘 전력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불거지면서 변압기 관련주들이 좀 HD 일렉트릭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도를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선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BHI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시켜주셨던 종목이죠. 화요일에 네. 9% 급등을 했는데 이유를 보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전력량 대비해가지고 네. 좋은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7% 수익률인데요. 이것도 너무 대단한 수익률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욕심쟁이거든요. 네. 좀 더 욕심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욕심 가져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BHI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 수요,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 뭐 원전이라든지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BHI는 특히 이제 발전 터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러니까 발전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도 BHI가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BHI를 보실 때는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조 원대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과거에 1조 원대 수주 잔고 회복했을 때가 10년도 그때 정도였는데 그때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 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충분히 저는 그 정도 가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최근 한 3년 정도 주가 상단인 한 12,000원, 11,000원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갔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1차 목표가 10,000원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이제 뭐 몇십 원 차이로 가지 못했지만 충분히 1차 목표까지 도달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회사가 사실은 2월 달하고 3월 달에 약간 이제 그 오버행 그러니까 그 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소기업 IBK 캐피탈 쪽에서 주식을 좀 이제 외국계로 좀 매각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좋은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약간 그게 조금 안 좋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조정받고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감이 오히려 더 없어졌다는 거 본다라면 이제부터 계속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파마 리서치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계속 소개해 주신 시점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0% 수익 중인데 파마 리서치 이제 좀 팔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 참아야 되나요?
뭐 저는 이거는 더 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 10에서 20% 수익이 났으면 저는 뭐 비중을 조금 일부 줄이고 나서 끌고 가신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도 저는 약간 기간 조정 준다라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고점 지난 7월 8월 달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온 거 확인됐다라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추세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종목이 시장이 좋게 갔을 때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부 매도하기에는 상당히 아직은 아깝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깝다. 오늘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 얘기는 이따 이슈 시간에 좀 할 거라서요.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는 질문을 안 할 거고요.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이 종목 또한 이 타이밍에 웬 참투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일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14% 수익률인데 근데 저는 좀 이 종목의 특이점이 차트상도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느낌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수급이요. 네.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무섭게 쌍끌이 매수 중인데요. 이게 뭔 일 있습니까, 여기 회사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숨어있던 보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이평선 정배열에다가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밟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럼 이걸 좀 밀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바닥을 잡았죠. 장기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자, 여기에 5,260원 자리가 사실 지지 자리고 여기에서 7,800원대까지 요 안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략 한 1년 이상을 지금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물론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AS 함께 좀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전쯤에 바이오 보안법 현재 시간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원 상임위까지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 나왔을 때 대표님 CMO, CDMO 네. 기업들 우리 국내 기업들 수혜받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일단 지금 개장하기 전에 하원 상임위가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오늘장 안에서 좀 흐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 충분히 긍정적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전 CMO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 꼭 이게 1대1 매칭이 된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AI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것이지 사실은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보시면 2년 전부터 계속 조정 없이 약간의 조정을 주더라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거의 한 15배, 20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이 중소형 변압기에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오롯이 다 흡수했다라는 것이죠.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서. 근데 지금 CMO, CDMO가 시장이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일정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이 좀 막는다는 부분들 또 유럽에서도 이 부분이 좀 막힌다라면 이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길게 본다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충분히 저는 중장기로 본다라면 약간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굴곡은 있을지언정 좀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고 나서 CMO, CDMO 관련 기업들이 이 뉴스를 반영할 수 있을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전력망 개혁안 발표도 어제 날짜로 지금 승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전력이나 전선주들이 고점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장중에 꼴이 다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이 뉴스가 일단 나왔으니까 고점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지금 봤을 때 대원전선이나 가원 같은 경우는 잘 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고 한 2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동안 못 갔던 대한전선 같은 게 이제 지금부터 급등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 지금은 같은 섹터 내에서 약간의 순환이 돌고 있다.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몇 가지 종목들은 미국에서 원하는 이 전력 관련 법에 지금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전력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로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전선에서는. 그러면 동로트를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대한전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고압망에 들어가는 그런 전선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대한전선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전력망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원전이 갈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원전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좀 열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2016년도에 미국이 최초로 이제 원전을 다시금 증설을 시작을 하기로 하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그걸 승인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있으면은 좀 더 추가적인 원전을 만들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아니면은 이 원전 두 개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전력망 개혁안 발표 이후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뉴스 좀 짚어봤고요. 전력이나 전선 플러스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 확장해서 원전까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우리 두 분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미국, 중국의 관세 폭탄, 2차 무역 전쟁 포문 준비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차세대 경쟁에 들어간 디스플레이주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잠시 쉬어가는 사이 굉장히 좀 이슈가 네. 뜨거웠습니다. 일단 왕이 외교부장이 이성 상실했다라는 네. 굉장히 좀 격한 단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이슈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4일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낮 시간 정도죠, 오후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은 공개가 됐었는데 확정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알루미늄 관련돼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번에 정책 나왔고, 또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경합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좀 밀리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화면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25%에서 100%로 인상을 좀 했고요. 태양지 전지, 선박, 육상 크레인 같은 경우는 현 25%에서 50%까지 2배 정도 인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예 없었던 주사기 바늘 이런 것은 0%에서 5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도 핵심 광물 같은 경우 25%대로 인상을 시켰고요. 그래서 말씀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고, 충분히 또 중국에서 어떤 대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못 팔게 하고, 그리고 장비도 못 팔게 하고,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관세를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을 계속 코너에 좀 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도 어떤 반발을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입장이었죠. 중국을 규제하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우리나라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면, 지금은 이제 한 3, 4년, 4, 5년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을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에도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하는데, 좀 이거는 이제 그냥 서로 말싸움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감안한다라면 조금은 길게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잠시 언급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일단 이성을 상실했다라는 좀 격한 표현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라서 대표님 그럼 만약에 중국 쪽에서 꺼내들 카드를 먼저 예상을 좀 해보자면 역시나 히토류일까요? 그렇죠. 뭐 히토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알게 모르게 계속 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유럽 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럽 쪽은 좀 친화적인 액션을 좀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쪽에서 워낙에 자원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히토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항상 쓰던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는 또 단기적인 테마로 잠시 움직였다가 또 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관세 발언들도 결국 끝으로 다 연결을 시켜보면 대선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나왔던 이 정책들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되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크게 상관없이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대통령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더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추세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소한 뭐 이 둘 중에 누군가 될 것이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 새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피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안 좋은 관계는 최소 2, 3년은 더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유창희 대표님이 오늘 이슈로 선택하신 요 이슈가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주식들은 그게 크게 반응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이제 한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100% 관세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항상 요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줬던 섹터는 철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셈법이요. 중국이 이제 미국에 관세를 올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물건들이 또 다른 나라로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지금도 되고 있어가지고 국내 철강 회사들이 조금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반사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철강 업종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반사이익 누릴 수 있다 해서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걸?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선 중국이 부양책을 지금 내놓은 것 중에 상당수가 일단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연 그 기존에 있던 부동산 PF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금 이제 SOC 사업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그 철도 그중에 특히 중국이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한다 그랬을 때 여전히 그 중국 내부의 내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미국으로 나갈 물량을 못 가져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걸 자기들이 내수로 돌릴 확률이 좀 더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철강 업체들은 좀 약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쪽으로 즉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신경을 썼던 그 중동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인도라든가 이쪽으로 오히려 좀 더 나갈 확률이 큰데 인도는 오히려 지금 더 나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한 제3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이 물량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반사 이익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자체 가격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안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요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전기차 관세 폭탄이 지금 부과됐어요. 100%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부품까지 확대되게 되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좀 보이던데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일단 FEOC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 일단 걸려 있는 부분에 여기에서 일단 중국 회사와의 합작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제 전체적인 비율 자체는 지금까지는 그 중국에서 합작 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이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거 다 필요 없고 이제 합작한 회사는 아예 다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좀 더 강하게 공세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는 좀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과연 이제 이 2024 미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중국에다가 강한 압박을 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조금은 이제 숨통을 트게 해줄 것인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합작 회사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관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해 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주제입니다. 4세대 경쟁에 들어간 디스플레이주 살펴보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 좀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SDI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최고의 엑스포가 지금 생겼는데 거기서 삼성하고 LG 두 전자 회사가 이제 거기서 4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내놓고 서로 경쟁을 이제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반도체 딜을 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현재 어느 정도 반도체에 상당히 몰려있던 이 자금들이 갈 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한 자금은 다시 디스플레이로 몰릴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가는 분야에서는 VR하고 그다음 XR 분야,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셋 같은 것들 이런 쪽에 대한 소형이지만 굉장히 고화소를 요하는 그런 OLED 이런 부분에 대한 분야가 앞으로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이 디스플레이의 화두가 크게 두 가지인데 고화질하고 내구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OLED라든가 이런 정말로 고화소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픽셀이 많은 그리고 작은 이런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질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버닝이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회사들 이외에도 미국에 있는 여러 테크주들이 그런 부분에 또 조금 더 영향을 주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개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랬을 때는 양극화가 크게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중국의 LCD 패널 이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저가로 공세를 해가지고 이제는 일본 시장들이 거의 다 이제 고살해 버렸어요. 사실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OLED 그다음에 그보다 더 강한 LED를 넘어서는 그런 기술 쪽으로 가는 즉 초격차를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조금 절실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BOE 같은 데는 이미 이제 OLED를 양산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장비들을 자꾸 입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더 큰 초격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애플도 이제 곧 있으면 폴더블 폰 같은 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폴더블 말고도 이제 앞으로도 폴더블 시장은 굉장히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형 TV라든가 모니터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소형으로 해서 보는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이 패드류 즉 모바일 패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 이런 헤드셋 같은 류에 들어가는 이런 OLED가 앞으로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OLED 최근 들어서 좋은 시세 보이는 종목들도 보이긴 합니다만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항상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흐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OLED가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능이 상당히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그 그래픽 카드가 그동안 그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면 이 가격들이 어떻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건데,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즉 이만큼 고성능의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게임 유저들부터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다음 게임 유저들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대형 그 화면을 좋아하는 분들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소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쓰고 있죠. OLED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삼성에서 쓰는 이런 그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애플도 지금은 계속해서 OLED를 채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또 다른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앞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소형 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속성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 중에 BOE가 나왔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BOE의 선익 시스템에 일단 증착기가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기존에 일본의 캐논 도키가 좀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 안에서 선익 시스템이 시장 파일을 좀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OLED 시장 안에서 증착기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느 정도의 뉴스의 무게감일까요? 증착기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좋아하시니까 반도체에서 우리 EUV 노광 장비에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유기 물질을 그 쭉 펴가지고 픽셀 단위로 늘려가지고서 거기다가 붙여주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증착 기술은 그야말로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봤을 때 지금까지 캐논 도키가 토키는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8.6세대 OLED 기기에 대해서 사실상 독점을 해왔죠. 독점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선익 시스템이 요거를 이제 그 국산화를 해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비유를 하자면 ASML이 가지고 있는 노광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주 오늘 또 이제 항상 우리 유차희 대표님은 시장에 대해서 현재 주도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준다면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이제 항상 숨어 있는 보석을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일단 이틀 전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제 LCD TV 패널을 딱 한 개의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샤프죠. 사업을 접는다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광저우에 있는 이제 LCD 공장을 매각 준비를 하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또한 이제 LCD 사업은 철수를 한다. 결국에는 이렇게 LCD 사업을 다 철수하는 이유가 결국엔 중국이겠죠. 중국이 무서운 추격을 하면서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동력을 보니까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그러니까 중국의 이 BOE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차트도 보시면요, 진짜 몇 년째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하면 또 OLED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OLED에 대한 성장성을 보시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또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OLED까지 이제 잡아먹겠다. 이제 BOE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고, 이제 BOE 또한 OLED의 공격적인 공장을 증설하면서 또 이제 추격을 하겠다는데 결국에는 또 LCD 업황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게 아닐지 우리 시청자분들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일단 중요한 거는 산업적 분석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주가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주가가 그동안 해가지고서 완전히 바닥을 쳤던 종목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그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동아일텍 같은 경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야말로 표범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자리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을 그동안 잡고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놨던 기업들은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2024년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아바코라든가 아바코도 역시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자 파동이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연결이 돼 있고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해왔던 것들이 이제 터지는 그런 상황이다. 쉽게 얘기해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투자할 여력이 있던 회사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랬으면은 결국은 한번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즉 디스플레이도 이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순환이라는 그 섹터 내에서의 순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순환을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가 과연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알고 가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승부주 우리 두 분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이구산업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선익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구산업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 올라갔다 하면 이구산업도 같이 올라갔다는 기억이 좀 나는데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문제 여러 기업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중국이 이제 또 반대로 반발을 한다라면 또 관련돼서 뭐 히토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태양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이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구리 이슈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핵심 강물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구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주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였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꼭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보아오던 거거든요. 경기가 좀 회복된다, 경기가 좋다 그러면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의외로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은 총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번 1분기 경기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리 수요를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나라 단일 국가라면 중국, 인도 이런 나라인데 뭐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글로벌 경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나쁘진 않다. 그러면 구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데 구리 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리를 생산할 만한 광산이 좀 별로 없다라고 할 정도이고 주요 구리 채굴하는 업체들이 뭐 M&A 이런 이슈들도 계속 있는 거 본다라면 구리가 공급이 예전만 못하다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팬데믹을 해제를 하면서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거라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구리 재고가 전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지금도 좀 진행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리 가격은 상승세가 더 유지될 것이고 또 어쨌든 이번 CPI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 3회 정도로 인하 가능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이런 뭐 금이라든지 구리, 뭐 은 이런 광물 가격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좀 확대가 된다라면 뭐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거는 핵심 광물 규제인 것이고 또 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전기차든 발전이든 관련돼서 구리가 계속 사용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이구 산업 같은 경우는 한 6만 톤 정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 한 2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한다라면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적 개선세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것인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면 충분히 올해 영업이익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풍산 보면은 정말 조정 없이 2월부터 지금까지 한 2배, 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구 산업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자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달, 작년 4월 그리고 작년 8월달 고점이 6,500원, 7,000원이었는데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거의 뭐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6,4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구 산업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단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구 산업 단기 목표가로 10,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리상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선익시스템입니다. 앞서 BOE 이야기하면서 선익시스템의 장비가 납품된다라는 소식도 좀 짚어봤었는데요. 선익시스템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실까요? 네, 선익시스템 우선 그 디스플레이 장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그 이외에도 반도체 코팅 장비도 이제 약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플라즈마를 이용했다. 즉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제 플라즈마 장비를 꽤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제조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클러스터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각종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8.6세대의 OLED 증착기를 드디어 국산화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BOE에 대한 증착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 손실 악재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그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LG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주로 LG에서의 OLED 공장에 납품을 많이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서 봤을 땐 충분히 앞으로도 국산화 장비 중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 자리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잠깐 떨어지고 눌림목 만드는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 굉장히 재밌는 자리죠. 자, 여기에 63,000원 정도에서 지금 잡혀 있지만은 오늘 시초가에서 공략했을 경우에 저는 여기서 올라가는 반등 자리를 보고서 우선 70,000원까지 1차로 보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신고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를 절대로 무리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만약 70,00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한 75,000원 혹은 80,000원 근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75,000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여기까지는 2차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 자리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63,000원에서 2,000원 자리.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밑에서 좀 더 아랫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선익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랑 OLED 쪽도 함께 좀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미국의 초강력 대중관세 그리고 관련주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차세대 경쟁에 들어간 디스플레이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이구산업과 선익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